뭐 오늘 오르기는 했지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강달러에 떠나는 외국인. 연내 코스피 2600선 회복은 좀 어려울 것이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한 것이다. 이 기간에만 최근에 6거래일 동안만 1조 1000억을 팔았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6거래 연속 순매도 기록한 것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하반기 증시를 보수적 관점에서 하이투자증권은 2600선 회복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방송을 매주 하지만 네. 이전에 두 분의 스탠스는 파티를 즐기더라도 문 앞에서 즐기고 언제든 런할 준비를 좀 하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스탠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OX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안개가 좀 거친 것 같은데 지금은 투자 기회로 본다 O, 아니다 이전 스탠스와 똑같다 X, 투자 기회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X인 두 분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유창희 대표님부터. 네.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아니다. 저는 만약에 제 타이밍이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추석 전날 그때쯤이면 모르겠어요. 그때쯤이면 우리가 오히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부분. 그게 뭐 주가 지수가 2,600에 있을지 뭐 2,400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때가 좋은 것이지 지금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많다. 왜냐하면 다음 주 FOMC 있죠. 전 다음 주 FOMC까지는 이렇다 할 방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큰 변동성이 그게 위든 아래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FOMC를 좀 확인하고 나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명절이랑 이번 일주일 명절이에요. 상당히 저는 싫은데 그 일주일 명절 때문에 싫다고요? 네. 솔직하시네요. 아기를 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명절을 앞두고 저도 이렇게 고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주식 살 돈이 없대요. 오. 지금 이게 명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을 좀 빼놔야 되는 상황인 부분들이 은근히 추석 많아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풀리는 게 명절 직전, 오히려 명절 직전에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사야 된다라면 그때나 혹은 명절 지나고 나서 쇼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분위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지금 사놓는 게 약간 뭐 잠잠할 때 사놓는 게 묻어두긴 더 좋지 않아요? 지금 잠잠한 게 아니라 폭풍 전야 같은 느낌. 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광풍이 불 수도 있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는 조금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주가 지수가 올랐잖아요. 오늘 외국인들 스킬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기관들이 엄청나게 당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기관이 1조 2천억을 샀죠. 지금 오늘 제가 차트 하나 보세요. 한진칼이요 26%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호가에 올랐어요. 동시호가에 시간에서 26%가 올랐거든요. 지금 시간 외에서 지금 하한가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쪽에서 12,000계약을 매수를 해주면서 주식은 오히려 팔았잖아요. 그 외국인들 포지션은 싹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중립적인 시각이다. 그 얘기는 뭔가가 그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외국인들은 지금 여기서 무리한 배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고 기관들이 이제 외국인 선물을 사주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억지로 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 소화 과정이 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FOMC를 또 바라볼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이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목요일부터겠죠.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먼저 우리가 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막 사기보다는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분위기다. 좀 불안한 감이 있다.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거 불안할 때 또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여기다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창희 대표님. 어때요? 그러네요. 자가당착. 자가당착. 제가 잘 그러네요. 집어내죠. 네, 불화할 때.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 아니면 급락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내일부터 당장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좀 아닌 네. 것 같다. 지금 현재 이 시점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그쵸.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황유현 팀장님은 왜 X 들어주셨는지. 저 큰 결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저도 비싸게 사더라도 더 올라가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여전히 뭐 변수가 많고 오늘도 뭐 제가 하려고 딱 했던 말인데 외국인들 현물은 팔았거든요. 근데 아까 뭐 외국인들이 올해 1조 팔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올해 여전히 10조 매수거든요. 어제 9조 8천억 정도 매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위주로 지금 많이 매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크게 변동 없을 거예요. 지금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았고 반도체 섹터들 다 괜찮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수 간 섹터 간 트레이딩이 굉장히 활발할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지수 플레이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변수가 FOMC도 있고 추석이라는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아. 왜냐면 저는 이제 PB 센터에 있다 보니까 종목당 큰 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을 들어보면 그냥 주식 안 하세요. 연말에는. 결국 주식이라는 게 개인 뭐 1, 200만 원 사서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관 자금도 기관 자금이지만 뭔가 큰 손들이 빵빵 사줘야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 주식들은 다 시장가로 사야 주식이 올라가는데 지금 연말에는 공격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월 달까지는 한산할 수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올해 지금은 뭐 10월 달에 혹시나 급락이나 이제 뭔가 이벤트가 같이 나오면 정말 급락이 나올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예. 계속 그냥 테마주 장세, 변동성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처럼 오늘 같은 날이 있으니까 파티장에는 있어야 돼요. 네. 빠져나가면 안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파티장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서 다시 지수가 2,600대로 올라오고 나스닥도 다시 추세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거기서 조금 더 배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서 산다는 거는 지수가 반등할 거라는 가정하에 사는 거잖아요. 예. 또는 주식이 올라갈 거라는 가정하에 사는 겁니다. 근데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확인을 하려면 이 확인의 과정이 사실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올라가면 차라리 거기다 더 얹히는 게 낫습니다.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사실 추세 추종의 정석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내려간다. 내려가면 물타기가 아니라 있는 걸 잘라내야 되는 게 지금은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을 떠나지는 마시되 분명히 내일은 또 오늘 좀 아까 뭐 한진가 같은 거 또 D&D나 몇몇 종목들이 동시효과에 세게 올렸거든요. 네. 포스코 DX도 동시효과에 굉장히 세게 올렸고 뭐 SDI도 세게 올렸고 여러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일은 오늘 강제로 동시효과에 수급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뚝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내일은 조금 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아마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오늘 안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아마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 또 다음 주도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 이제 전형적인 추석 영향권에 들어가거든요. 네. 한산한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 제약바이도 그렇고 좀 약간 다들 단기 매매만 오케이. 포지션을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할 건데 이게 개인 투자만 그러겠습니까? 더 큰 자금들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그 일주일 동안에 돼 있는 그 구간에서 정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빼고는 포지션을 굳이 어렵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추석 연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으로 이벤트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냥 단기 플레이, 테마 플레이 이런 장세 지속될 어쩔 수 거라는 없습니다.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알겠습니다. 지오진님께서 오늘 반도체 반등 엄청 났는데 후공정 업체 이오테크닉스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슈가 있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말씀하셔서 이따가 두 번째 주정부리에 저희가 반도체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때 한번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넘어갈게요. 두 분이서 기다리시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추석 연휴 말씀하셨고 FOMC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추석 연휴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거고 네. FOMC는 사실 어제 CPI 나오고 나서도 보니까 별 변화가 없어요. 동결이 더 높아졌죠. 9월은 너무 그냥 당연하게 네, 아무 일 없이 당연하고. 지나가는 거고 CPI도 요 정도 파급력이면 FOMC에서도 의사로 까봐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무슨 얘기가 있을까? 유가에 대한 우려 요 정도만 넣지 않을까라는 얘기고 거기다가 11월까지 보면은 11월에 금리 인상 25bp 추가적으로 하는 확률이 이전에 CPI 나오기 전에 38%였으면
오늘은 39%입니다.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FOMC도 뭐 별거 없고 뭐 대주주 양도세는 뭐 황교안 팀장이 말씀해 주셨고 추석 연휴가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럼 도대체 어떤 분기점이 있어야 2,600 뚫고 뭐 2,700 더 넘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지금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뭐 보수적인 걸 떠나서 약간 비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을 왜 나쁘게 보냐면 나쁜 악재는 없어요. 예. 딱히 지금 뭐 유가 오르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나쁜 게 없는데 그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미국 증시 같은 거나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라면 약간 억지로 뭔가 붙들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나뭇잎이 마지막 나뭇잎 하나가 달랑달랑 매달린 느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죠. 국채금리가 지금 4.3%를 돌파할까 말까 하는 느낌이죠. 이게 다시 뭐 4% 미만으로 떨어져도 문제예요. 가파르게 떨어져도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떨어지는 그렇죠. 것이고 여기서 더 올라가도 문제가 이러면 너무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인데 라는 걱정거리라는 거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는 확 떨어지면 좋은데 반대로 또 너무 떨어지게 된다라면 중국 이거 부양해도 효과 없는 거 아니야? 하는 부분들 또 너무 오르게 되면 어저께 CPI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지난달이 아니라 다음 9월 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향 미치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거리. 그런데도 어쨌든 주가 지수는 그런 걸 반응 안 하고 계속 뭔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어제도 오르지 못했어요. 지금 애플 보면 약간 쌍봉 느낌이 나는 느낌이 있는데 네. 미국 빅테크 종목군들도 약간 전체적으로 힘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주가 지수가 박스권이다. 지금 2,700, 2,800으로 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라리 한 번 정도는 강한 조정을 주고 올라오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크게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지금 좀 있는 것입니다. 그 뭐랄까 나뭇가지 하나 아니 나뭇가지가 아니고 나뭇잎 하나가 네.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뭐 마지막 잎새 같은 그런 그림은 그런 불안감과 비관은 어디서 기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2분기 실적 그 시즌부터 주가는 못 갔어요. 근데 실적이 나빴느냐? 안 나빴다라는 것이죠. 엔비디아도 2분기 실적을 엄청나게 좋게 나왔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 30% 가까운 더 높은 것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가 더 올라갔느냐? 못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또 하나가 저는 뭐 테슬라 도조가 뭐 600억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 없다 뭐 그거를 뭐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테슬라가 10%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억지스러운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정상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은 조심스럽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AI, 로봇 저 다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의 흐름을 본다라면 이거 좀 과한데 이게 좀 같은 논리로 이렇게 올릴 만한 이슈인가 하는 느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이나 그런 뭐 국채금리 이런 게 뭐 하나가 올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황교안 팀장님은 어떤 분기점을 좀 기다리고 계신지 어떤 거가 지나가야 좀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그런 장이 펼쳐지는 건지. 앞서 좀 안 좋은 내용들은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사실 다들 이것 때문에 뭔가 오지 않을까에 대한 사실 다 알려진 악재들이잖아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파생된 어떤 무언가가 올지 모른다는 게 사실 불안함이긴 하거든요. 그게 사실 모른다는 게 사실 불안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주식가가 빠진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까지 크게 크래시를 맞았던 적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 맞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은 플랜은 하는데 언제든지 전량 매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결심을 항상 가슴에 항상 은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별일 없이 지나간다. 네. 별일 없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느끼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가는 그런 흐름하고 비슷해요. 그게 어떤 흐름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그때도 금리 인상의 막바지기였고요. 지금도 막바지기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어제 이제 외국계 운용사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금리 인상 그 고금리인 상태에서 더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그냥 올리진 않더라도 플랫한 상태로 더 갈 거라 뭐 그런 전망들도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 이게 불확실성인 거죠. 그러니까 고금리, 고유가, 뭐 그다음에 고임금 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10여 년 전만 해도 저금리 상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고금리가 와가지고 또 이게 또 한동안 갈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싹싹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크래시가 왔을 때 이 정책들이 확 바뀌면서 또 자산시장의 변화가 올 건데 그것까지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고 다만 우리가 이제 올지도 모르지만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 상태로 지나가서 미국도 그냥 이거를 단 시간에 녹이는 게 아니라 기간으로 녹여버린 다음에 하면 이 상태로 쭉 가다가 이제 미국도 사실 골디락스 이야기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있습니다. 골디락스 이야기도.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서 네. 채팅창에서도 네. 이게 너무 어렵다. 네. 무지개님이 요새 뷰가 네. 상승장이 온다. 그러니까 벽개원 이슈. 그러니까 오늘 기사를 봐도 가장 걱정했던 리스크가 실제로 리스크가 아닌 그렇죠. 뭐 세 가지 네. 이유. 뭐 그래서 벽개원 이슈도 사실은 넘어갔죠. 벽개원이 지방부채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는 영향 없을 것이다. 1번. 미국의 그런 뭐 상업용 부동산, 요게 큰 대형 은행들은 여기 상업용 부동산 노출도가 5% 미만이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인 그런 파급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런 것 이슈도 한번 수습을 그렇죠. 해가지고 잘 넘어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반등해서 네. 좀 오르고 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쪽. 그러니까 상승장을 예측하는 네. 쪽. 반대로 불안하다. 하락장이 곧 올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쪽.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은 되게 보수적이고 비관적이라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다시 2,000포인트 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2주 동안의 흐름이 앞으로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주가 지수가 지금 횡보세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상단이 2,580 정도 그리고 하단이 2,500 2,500 정도라 말씀드리죠. 그 자리에서 지금 한 달 정도 행보를 딱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만기 2일 이후에.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바로 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흐름이 좀 기간 조정이 옆으로 좀 행보하면서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오든 아니면 아예 지난번 저점 한 2,480이나 혹은 그 이하 한 2,450 정도까지 한번 크게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야지 저는 2,6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2,600이 지금은 딱 막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완전히 돌파시키면서 2,650이든 뭐 2,700이든 가려면 한 번 정도는 여기서 흔들림이 좀 강하게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지금 보수적이고 비관적이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뭐 작년처럼 뭐 몇 달 내내 하락한다는 관점은 아니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의견,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결론은 주식하기 어렵다. 항상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결론. 상승뷰랑 하락뷰랑 팽팽하잖아요. 이게 한쪽으로 쏠려야 뭔가 방향이 나오는데 이게 팽팽하니까 계속 비추세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